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그리고 국방부의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고 처음 나온 소환 통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과연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조부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수처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요, 이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과 함께 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공주부는 이 25일로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서 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이 조사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총 3곳에 특급 우편과 이 전자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1차 출석 요구 때 이 대통령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에는요, 이 성탄절의 포토라인에서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을 한다면 공조본이 과연 이 강제구인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또 그렇게 될지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 탄핵 심판이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이 15일에 출석하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조본의 1차 출석 요구엔 관련 서류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했고요. 때문에 이번에도 변호인단 미비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공조본이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오동훈 공수처장 국회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긴급 체포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다만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울 거란 시각도 나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준비가 길어지는 거, 이것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대신해서 어제 간이회견에 나섰던 석동환 변호사, 이런 시각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 석 변호사의 간이회견 주요 내용을 속보로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이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요, 이 변호인단 구성에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숙고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 끌기라는 그런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말이냐 이러면서 성급한 평가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 선임계 제출을 미루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현직 대통령 수사와 또 탄핵 심판이 함께 돌아가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수사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이 관련해 석 변호사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어제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석 변호사의 회견 내용 가운데서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석 변호사 어제 오전에 외신 기자들과 먼저 간이 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초반에는 국민께서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하게 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여론의 변화도 감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오후에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간이 회견에서도 해당 발언의 취지를 물으니까 석 변호사가 인터넷 청년 사이트 등에서 많은 논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여론의 변화를 느꼈다는 발언이 대통령의 입장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한 결과인지를 묻자 석 변호사는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석 변호사의 어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제가 기자분들 외에도 수많은 시민 전문가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있는데 단순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금 이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하면서 초반에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일변도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차분과 냉정함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그리고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석 변호사의 행동이 불법이다 이러면서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석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변호하는 것은 내란 동조이자 선전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7일과 어제 기자들과 가진 그 회견에서의 발언들이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법률 검토 후에 석 변호사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여당을 향해서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정당이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내란 동조죄나 내란 선동죄로 고발 검토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석 변호사 고발을 예고한 민주당 측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로 수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는 행위가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됩니다.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동원 변호사는 저희가 법률국의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석동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변호하는 것은 내란 동조이자 선전이다 이러면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내란죄까지 해당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형법 그다음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게 형사적으로서 처벌하느냐 이 부분 결국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이 가를 일인데 내란죄 성립을 부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또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석동원 변호사의 어제 이제 외신과 내신의 기자회견을 보고 일단은 자격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선임결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입장을 내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일단 법률 검토를 하는 거라서 내용 자체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그 내란을 부정한 부분을 형법상으로 고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사안들을 찾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 검토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나 지금 일부 매체들은 내란죄, 내란 수괴 이것을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본인이 받는 재판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출마 여부를 기자가 물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에서 활발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법 절차 가기 전에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위험성이 있었는지, 목적성이 있었는지 계속 언론에서도 양쪽 입장을 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행 반응이라고 봅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석 변호사의 윤 대통령 옹호 발언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형법상에 무슨 내란 동조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형법을 찾아보니까 내란 선전 선동죄는 있는데 내란 동조죄라는 제목은 명확하게 없었고, 그다음에 내란 선전 선동도 이게 내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부추기는 또 내란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주요 인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 선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방어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여지가 있고요. 이 내란 선동죄라는 건 우리 판례 법에서 찬양, 고무, 격려 행위를 이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찬양과 고무나 격려라는 취지보다는 이 피의자가 지금 수사받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범죄의 어떤 동기가 없었다거나 고의를 이제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